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0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리그에서 2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름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팀을 상대할 때 무드릭과 같은 기동성이 뛰어난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맨시티를 이끄는 마레스카 감독은 공을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맨시티가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첼시가 실수를 범한다면 수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승리했던 방식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첼시의 1차 빌드업에서 발생한 실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득점을 만들어냈고 특히 홀란드는 첼시의 높은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하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맨시티가 첼시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도 첼시에게 배후 공간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라인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홀란드가 지원을 받지 못해 고전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첼시의 실수를 노려 득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첼시가 빌드업을 기반으로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맨시티가 첼시의 1차 빌드업을 저격하여 홀란드와 같은 기동성이 뛰어난 선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시즌에서 이미 그러한 방식을 통해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 전략이 다시 한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첼시는 지난 시즌 높은 라인을 형성하는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와 함께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베로나의 득점력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동안에도 이선 자원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득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전 공격수였던 듀리치가 중도의 몬차로 이적하면서 공격의 무게 중심이 흔들렸고 베로나는 점유율을 장악하는 상대팀을 만날 때마다 더욱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는 3백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베로나의 득점력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폴리는 최근에 콘테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리그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경력을 자랑하는 콘테 감독은 명예회복이 필요한 나폴리에게는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로나와 같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나폴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지휘하던 시절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을 상대로는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에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오시멘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헤더를 통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지만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나폴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 유력해 보이나 베로나가 강팀을 상대로 고전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베로나의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폴리 역시 수비적으로 깊게 내려앉는 팀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폴리의 주된 공격 전략이 오시멘을 향한 크로스에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술이 효과적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폴리의 승리 가능성은 크지만 핸디캡 배팅에서는 무승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 같은 강팀들도 칼리아리의 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리아리의 연고지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도 홈 이점으로 작용하는데 상대팀이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피로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홈에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로마를 상대로는 1대4로 대패하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칼리아리의 홈에서도 자신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로마는 피지컬과 미드필드 운영의 조화가 기대되는 팀으로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로마는 무리뉴 감독 시절 강한 수비와 단순한 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 로시 감독 체제에 들어서면서 미드필드에서의 운영과 압박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디발라와 펠레그리니 같은 선수들이 더욱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쿠의 빈자리를 아리가 득점왕 출신의 도부비크를 완전 영입하면서 메웠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도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로마의 전술이 체력 소모가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공격 면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로마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으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로마는 피지컬과 압박, 중원에서의 공격 전개를 통해 충분히 칼리아리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로마는 가까운 거리에서의 슈팅 기회를 잘 만들어내는 팀이며 칼리아리 홈에서도 이미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비록 후반 집중력 유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로마의 공격력은 칼리아리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치오는 최근 감독 교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리빌딩을 맡기려 했던 투도르 감독이 보드진과 핵심 선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해임되었고 결국 7월에 바로니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니 감독이 주로 사용하는 4-3-3 포메이션입니다. 이 포메이션은 지난 시즌 사리 감독이 시도했지만 중원에서의 약점이 드러나며 팀의 기복을 심하게 초래한 전술입니다. 따라서 라치오가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의 부진을 반복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한편 베네치아는 지난 시즌 감독이 토리노로 떠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프란체스코 감독을 선임했으며 그는 프로시노네에서 공격적인 중원 운영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프로시노네를 강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록 베네치아가 지난 시즌 주도적인 전술로 승격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팀의 전반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라치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라치오 역시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 전술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고 사리 감독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치오가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